자,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오후 10시 34분이고요. 오늘은 아침에 이어서 권 56 진승상세가 제26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승상은 여기서 진평입니다. 진평. 자, 승상 진평은 양무의 호유 사람이다. 양무라는 게 뭘까? 호유. 하남성에 있다는데, 하남성 진나라 지도를 볼까요? 하남성은 있다는데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자, 그는 젊은 시절에 집은 가난하였으나 책 읽기를 매우 좋아했다. 집에는 30무의 땅이 있었는데, 무라는 거는 그때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평 같은 거죠. 그는 홀로 형 진백과 함께 살았다. 진백은 늘 농사일 하면서도 진평에게는 마음껏 다른 지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하였다. 진평은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았으므로 사람들 중에는 간혹 그에게 집도 가난한데 무엇을 먹었길래 이토록 살이 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형수가 진평이 집안일을 돌보지도 농사일을 거들지도 않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사실 나도 양반아 꼴보기 싫습니다. 여겨 아무래도 쌀겨나 먹을 수밖에 없어 시동생이라고 있는 사람이 저와 같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구나 라고 했는데, 진백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아내를 내쫓아버렸다. 형제가 의리가 좋네요. 진평이 성장하여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는데 부잣집에서는 그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가난한 집에 장가드는 것은 또 그 자신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한참 뒤 호유에 장부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손녀가 5번이나 시집을 갔으나 그때마다 남편이 죽어버려 사람들이 감히 그녀에게 더 이상 장가를 들려고 하지 않았다. 살이 엄청 낀 사람인가 보네요. 그런데 진평은 바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다. 당시 마을에 초상을 당한 집이 생기자 진평은 집안이 가난하였으므로 상가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그는 남들보다 먼저 가서 늦게 돌아오는 방법으로 보탬이 되고자 했다. 장부는 상가에서 진평을 보고 특히 그의 뛰어난 풍채를 주시하였고, 진평 역시 장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장 늦게 상가를 떠났다. 장부가 진평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보았다. 그러니 그의 집은 성벽을 등진 후미진 골목에 있었다. 비록 해진 자리로 문을 만들어 놓았지만 문 밖에는 많은 귀인들의 수레가 멈추었던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장부가 집으로 돌아와 아들 장중에게 나는 손녀를 진평에게 시집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자, 장중은 진평은 집이 가난한데도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 온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행위를 비웃고 있는데 어찌하여 딸아이를 굳이 그에게 주려고 합니까? 라고 했다. 이 장부는 사람 중에서 진평과 같이 훌륭한 용모를 지녔으면서도 끝까지 빈천하게 지낸 이가 있겠느냐라고 하거든. 마침내 손녀를 진평에게 출가시키기로 했다. 진평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장부는 그에게 예단감을 빌려주어 약혼하게 하였고, 또 술과 고기를 살 비용을 주어 아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장부는 또 그 손녀를 타일러 이르기를 진평이 가난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섬김에 불손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숙 섬기기를 아버님 섬기듯 하고 형님 섬기기를 어머님 섬기듯 하여라 라고 하였다. 진평은 장부의 손녀에게 장가를 든 후 쓸 재물이 나날이 넉넉해졌고 교유의 범위도 날로 넓어졌다. 여러분 잠시만요. 내가 그 후원을 이제 풀려고 하는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지? 이거는 방송을 끈 상태에서만 되는구나. 다음 방송부터 해야지. 진평이 사는 마을에 사제가 있었는데, 사제라는 거는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입니다. 진평이 제가 되자, 제라는 거는 고기,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고기를 바치잖아요. 그 고기를 나눠주는 거를 관장하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되자 고기 나누는 것이 매우 공평해졌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진신의 젊은이가 제 노릇은 참으로 잘한다 라고 하자 진평은 아 슬프도다 이 진평을 천하의 재상으로 삼더라도 고기를 나누듯 공평할 것인데 라고 하였다. 진섭이 기병하여 기병이라는 것은 병사를 일으켜서 진나라 땅에서 왕이라고 칭한 후 진땅은 바로 여기죠. 여기서 진섭이 일어났죠. 주불로 하여금 원래 위나라 땅을 평정한 뒤 여기 위나라 땅 위구를 세워 위왕으로 삼고 임제에서 진나라 군대가 여기 큰 진나라 군대와 싸우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진섭세가에 나와 있습니다. 위표 열전에 나와 있던가? 당시 진평은 그 전에 이미 형 진백과 이별하고 몇몇 젊은이들을 따라 임제로 가서 위왕구를 섬기고 있었으며 위왕은 그를 태복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진평이 위왕에게 큰 계책으로 유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를 헛뜯었기 때문에 그는 위왕에게서 달아났다. 얼마 후 항우가 영토를 공략하여 황하 부근에까지 이르자 진평은 그에게로 와서 귀순하고 그를 따라 관중으로 들어가 관중 땅은 바로 여기 진나라의 본거지 이 땅을 의미하죠.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고 이에 항우는 진평에게 경의 자궤를 내렸다. 나중에 항우는 동쪽으로 가 팽성에서 팽성은 이쪽이죠. 팽성에서 초왕이라고 칭하였다. 한편 한왕은 유방이죠. 유방은 군대를 돌려 삼진 땅을 평정하고 이 땅이죠. 얘긴 제가 뭐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이 삼진에 동리하고 사마은하고 그 다음에 장암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끝도 없이 했죠. 자, 삼진 땅을 평정하고 계속 동진하였는데 이때 은왕이 초나라를 배신하였다. 은왕은 여기서 사마앙이랍니다. 항우는 이에 진평을 신무군에 봉하여 초나라 땅에 있는 위왕구의 막류들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니 진평은 은왕을 쳐서 항복시키고 돌아왔다. 항우는 항한을 보내 진평을 도위에 임명하고 황금 20일을 상으로 하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왕이 유방이 은나라 땅을 점령하자 항우는 노하여 지난번에 은 땅을 평정하였던 장수와 군관들을 죽이려고 했다. 진평은 피살될 것이 두려워 항우가 준 황금과 관인을 싸서 사람을 보내 항우에게 돌려주고 칼한 자루를 찬 채 단신으로 사익길을 택해 달아났다. 그가 황하를 건널 때 사공은 진평이 기골이 장대한 호남아로서 혼자 가는 것을 보고는 진평이 분명 도망가는 장수로서 허리에는 틀림없이 황금이나 옷 같은 귀중한 보물들을 감추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를 주시하며 죽이려고 하였다. 진평은 두려운 나머지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사공이 배전는 것을 도왔는데 사공은 그제서야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던 생각을 그만두었다. 진평은 마침내 수무에 이르러 수무라는 것은 땅 이름인데요. 이것도 하남이랍니다. 황하를 건넜다 그랬으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네요. 자, 수무에 이르러 한군에 투항하였고 위무지를 통해서 한왕을 만나고자 하였더니 한왕 유방이죠. 유방이 그를 불러들였다. 이때 만석군 석분이 요 이야기는 그 앞에 열전에 나와 있죠. 유방의 중년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진평의 명함을 접수하고 진평을 이끌고 들어가 유방을 뵙게 하였다. 진평 등 7사람이 함께 한왕에게 나아갔는데 한왕은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면서 먹고 난 후 숙소로 가서 쉬도록 하라 라고 하자 진평은 저는 중요한 일 때문에 왔으므로 안녕하세요.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오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한왕이 함께 말을 나누고는 기뻐하면서 그대가 초나라에 있을 때 무슨 벼슬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음에 진평이 도위였습니다 라고 하자 그날로 진평을 도위에 임명하여 참승하게 하고 호군을 맡게 하였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모두 떠들면서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루만에 초나라에서 도망친 졸병러더 그 재능의 고화도 알지 못한 채 함께 수레를 타시고 또 그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 같은 노장들을 감독해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왕은 그 소리를 듣고는 진평은 더욱 총애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함께 동쪽으로 항우를 치러 갔는데 팽성에 이르러서 초나라에 피하고 말았다. 그러자 한왕은 군대를 끌고 돌아오면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형량이 이르러서 진평을 아장으로 삼아 한왕 한신, 요거는 여기서 한신은 그 회음무 한신이 아니고요, 한왕신이라고 다른 사람입니다. 한신에게 예속시켜 광무에 주둔하게 하였다. 정세 설명을 하자면은 유방이 이제 그 삼지를 멸망시키고 나와가지고 이제 파죽지를 진격해서 팽성을 조졌는데 제나라를 치고 있던 항우가 돌아와가지고 팽성에서 유방을 개박살내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중간에 하남성 쪽에 있는 형량에서 서로 대치하면서 빵야빵야 하는 거죠. 자, 강후는 주발입니다. 강후, 관영 등이 모두 진평을 헐뜯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평이 비록 호남하지만 관옥과 같은 분이므로. 관옥이라는 거는 모자에 장식하는 옥인데 요건 이제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비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진평이 집에 있을 때는 형수와 사통하였으며 위나라를 섬겼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도망하여 초나라에 귀순하였고 초나라에 귀순하여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도망하여 우리 한나라에 귀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왕께서는 그를 높여 관직을 주시고 호곤을 삼으셨습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진평은 여러 장군에게 금을 받았는데 금을 많이 준 사람에게는 선처하고 금을 적게 준 사람에게는 나쁜 대우를 하였다고 합니다. 진평은 변덕스러운 역신이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그를 철저히 살피소서. 이에 유방이 진평을 의심하고 진평을 천거한 위무지를 불러 꾸짖으니 위무지가 이렇게 말하였다. 신이 말씀드린 바는 능력입니다. 대왕께서 물으신 바는 행실입니다. 지금 만약 그에게 미생이나 효기와 같은 행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부를 다투는 데에는 아무런 보탬이 없을 것이니 대왕께서 어느 겨를에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야흐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기모 있는 선비를 기하고 모략이 있는 선비를 천거했으니 생각건대 그 계책이 참으로 국가 이론가를 살필 따름이지 어찌 형수와 사통하거나 금을 받은 것을 의심하야겠습니까? 여기서 미생하고 효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미생이라는 거는 옛날에 어떤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물이 막 불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속시킨다고 끝까지 있다가 물에 휩쓸려 죽은 사람입니다. 좀 웃기긴 한데 신의를 굳게 지킨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자, 효기는 누구냐면은 은나라 고종의 아들인데 효성에 지극해서 고종이 후궁의 말만 듣고 그를 내쫓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은 어떨지 몰라도 어쨌건 그 행실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진평의 행실이 어떻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헐뜯으니까 이제 그 유방도 이제 진평을 의심하게 됐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위무지가 진평의 행실은 어떨지 몰라도 능력은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한왕이 진평을 불러 나무라며 이르기를 선생은 위왕을 섬기다가 마음이 맞지 않자 마침내 초왕을 섬기고 지금은 또 나를 따라 일하니 신용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여러가지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진평이 이렇게 말하였다. 신이 위왕을 섬김에 위왕은 신의 말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위왕을 떠나 항우를 섬겼습니다. 항우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였고 오직 그가 신임하고 총애하는 사람은 항시 일가가 아니면 곧 그 처남들이었으니 설령 뛰어난 책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전은 초나라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듣건대 대왕께서 사람을 잘 가려 쓰신다기에 대왕께 너한테 귀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맨몸으로 온 탓에 여러 장군들이 보내준 황금을 받지 않고서는 쓸 돈이 없었습니다. 만약 신에게 책이 쓸만한 것이 있다면 원컨대 대왕께서 채용해 주시옵소서. 만약 쓸만한 것이 없다면 황금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 청컨대 잘 봉하여 관청으로 보내 사직하게 해주십시오. 유방이 이에 진평에게 사과하고 많은 상을 내린 뒤 호군 중위 벼슬에 임명하고
모든 장군들을 감독해 하니 여러 장군들은 감히 더 이상 짓거리지 못했다. 그 후 초나라가 급박하게 한나라를 공격해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한나라의 용도를 끊어버리고, 용도라는 거는 양쪽에 장벽을 쌓고 그 사이로 군량이나 말고를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보급로랍니다. 형양성에서 한왕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유방은 근왕국을 걱정하여 형양 서쪽의 땅을 할양하여 강화를 요청했지만 항우가 듣지 않았다. 한왕이 유방이 진평에게 천하가 몹시 어지러운데 언제나 안정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진평이 이렇게 말하였다. 항우의 사람됨이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청렴하고 지조있고 예를 좋아하는 선비들이 대부분 그에게로 귀순하였습니다. 그러나 논공 행상을 하고 자기와 봉지를 내리는 데에는 오히려 너무나 인색하여 선비들이 또 그것 때문에 그에게 완전히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오만하시고 예를 가볍게 여기시어 청렴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은 오지 않으나, 대왕께서 자기와 봉지를 아낌없이 내리시니 청렴함과 절개를 돌아보지 않고 이익을 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선비들이 대부분 대왕의 한나라로 귀순하였습니다. 만약 양자의 결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신다면 손만 휘저어도 쉽게 천하를 평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마음 내키시는 대로 사람을 모욕하시기 때문에 청렴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초나라에도 어지러워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저 항우의 강직한 신하로는 주하부 종림의 주하부가 아니고요, 아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범증입니다. 범증. 미안합니다. 범증, 종림의 용차, 주운 등의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왕께서 만약에 수만 근의 황금을 출연하여 이간책을 향하여 초나라 군신들의 사이를 떼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면 항우의 사람됨이 시기하고 의심하기를 잘하여 참소를 믿을 것이므로 반드시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는 바로 그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면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음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 이 한왕은 그렇다고 생각하여 황금 4만 근을 내어 진평에게 주어서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 돈의 출납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았다. 로비하시네요. 진평이 많은 황금을 써서 초나라 군대 대량으로 첩자를 박인하여 공개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종림의 등이 항우의 장수로서 공을 많이 쌓았는데도 항우가 끝내 땅을 떼어 왕으로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와 동맹하여 항우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각기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항우는 과연 종림의 등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항우가 이미 그들을 의심하면서 사신을 한나라로 보냈다. 이에 한왕은 유방은 사람을 시켜 풍성한 태뢰를 마련하여 들고 들어가게 하였다. 태뢰는 연회 음식입니다. 연회 음식. 여기서는 연회 음식, 제사 음식 그런 거. 그리고는 초나라의 사신을 보고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부의 사신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범증의 사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항우의 사신이었군요. 하고는 그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다시 나쁜 음식을 사신에게 올리게 하였다. 좀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초나라 사신이 돌아와 모든 사실을 항우에게 보고하니 항우는 과연 범증을 의심하였다. 이에 범증은 급히 형양성을 공격하여 항복시키려고 하였으나 항우가 그의 말을 의심하여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범증은 항우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개빡쳐서 말하기를, 범증이 70이 넘었다 그랬는데 빡칠만 하죠. 자, 천하의 대사가 대체로 확정되었으니 이제 대왕께서 직접 경영해서 천하의 대사가 대체로 확정되었으니 이제 네가 직접 해라. 원컨대 이 늙은 해고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퇴직금이나 달라 라고 하였다. 범증은 귀가 도중 팽성에 못 미쳐서 등에 종기가 나서 죽고 말았다. 이에 진평이 야밤을 틈타 여자 2,000명을 형양성 동문으로 내보내자 초나라가 곧 이를 공격하였다. 그 틈에 진평은 유방과 함께 성의 서문을 통해서 밤중에 달아났다. 유방은 이렇게 하여 관중으로 들어가서 흩어진 병사를 모아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그 이듬해 회의문은 한신입니다. 한신은 제나라를 격파하고, 제나라가 여기죠. 제나라를 격파하고 자립하여 제왕이 된 후 사신을 보내 그 사실을 한왕에게 알렸다. 정세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되게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자, 팽성에서 유방이 개쪽당하고 형양에서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 여기 북쪽 삼진 지역에는, 하북 지역에는 한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위나라를 먼저 깨부수고, 그 다음에 조나라, 한나라 지방 접수하고 조나라 먹고, 그 다음에 북쪽이 대나라 깨고 연나라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나라까지 항복시켰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하북 지역하고 산동 지역이 전부 다 한신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 한신이 이제 자기도 한번 왕돼 보겠다고 제나라에서 자기를 스스로 제왕이라 그랬던 거지. 그걸 이제 자기를 제왕으로 삼아달라, 봉해달라라고 이제 한신이 이제 그 유방한테 사진을 보낸 건데, 그것 때문에 유방이 좀 많이 빡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자, 그 사실을 한왕에게 알렸다. 이에 유방이 크게 빡쳐서 욕하였는데 진평이 슬며시 유방의 발을 밟으니 유방 또한 문득 크게 깨닫고 곧 제나라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였고, 장자방을 보내, 장량을 보내 결국 한신을 제왕으로 세웠다. 유방은 호유향을 진평에게 봉해주고 그의 기묘한 계책을 써서 마침내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평은 일찍이 호군 중위의 신분으로 한왕을 따라 연왕 장도를 평정하기도 하였다. 한나라 6년 어떤 사람이 초왕 한신이, 여기서 말하는 한신이 바로 그 전쟁기기 한신입니다. 아까 그 한신이요. 한신이 모반하려고 한다고 글을 올려 구하였다. 고제가 유방이 이 여러 장군들에게 물으니 그들은 하루빨리 군대를 보내 그놈을 매장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고제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또 진평에게 물었다. 진평은 거듭 사양하다가 말하기를 여러 장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자 고제는 그들이 한 말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러자 진평이 말하였다. 누군가가 한신이 모반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 일을 달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에 고제는 노노라고 대답하였다. 진평이 다시 한신 자신은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유방은 모릅니다 라고 했다. 진평이 또 폐하의 정예병은 초나라와 비교해서 누가 더 낫습니까? 초나라는 여기서 한신이요 하고 물으니 유방은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진평이 다시 폐하의 장수들의 용병술이 한신을 능가합니까? 라고 물으니 유방은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진평은 지금 군대도 초나라의 정예병만 못하고 장수 또한 한신에 미치지 못하면서 군사를 보내 공격한다면 이는 곧 그들에게 군대를 일으켜 반항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컨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유방이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진평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천자가 지방을 순수하며, 순수라는 거는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행하는 거죠. 순수하며 제후를 불러 접견하였습니다. 남방에 운몽이라는 곳이 있는데 운몽이 어디더라? 운몽 아마 이 근처일걸요? 이 근처가 운몽 땅일걸? 아마 그럴거예요. 자, 운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피하께서는 그저 나아가시어 거짓으로 운몽을 순수하시면서 제후들을 진 땅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진나라 땅은 여기입니다. 지금 한나라 통일했죠? 한나라가 통일했으니까 지도를 바꾸죠. 이걸로 바꾸죠. 아마 운몽은 아마 이 근처 땅일 거고 진나라 땅은 요 땅입니다. 요 근처 땅입니다. 진은 초나라의 서쪽 경계인데 한신은 천자가 즐겁게 추류하심을 듣고 그 형세상 틀림없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맞아 뵐 것입니다. 그 당시 한신의 초나라는 이쪽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가 뵈러 올 바로 그때 폐하께서 그를 잡으시면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역사로도 될 일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장사, 힘쓰는 사람. 유방이 그렇다고 생각하여 사신을 제후들에게 보내 진나라 땅에 모이기를 통과하여
짐이 장차 남쪽 운몽을 순수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곧바로 길을 떠났다. 고제가 아직 진 땅에 미쳐 도착하기도 전에 조왕 한신이 과연 교회의 큰 길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유방은 미리 무사들을 준비하였다가 한신이 이르는 것을 보고 즉각 그를 묶어 뒤따르는 수레에 실었다. 한신이 소리치며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는 이미 마땅히 삼켜 죽으리라 라고 하였다. 요게 바로 토사구팽인데, 사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토사구팽이 이제 원래 유래가 된 말은 훨씬 더 예전에 있었다고 하네요. 비조진, 양궁장,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네. 교인가? 교토사, 주구팽, 적국파, 모신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새가 닿으면, 나는 새가 잡히면 좋은 활은 창고 속에 들어가고, 토끼가 죽으면 쫓던 개는 삶아지고 삼키고, 적국이 망하면 그 모략을 내던 신하도 망한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자, 라고 했다. 유방이 돌아보면서 한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크게 소리치지 마라. 네가 모반할 것은 이미 명백하다라고 했고, 무사들은 한신의 두 손을 등 뒤로 교차시켜 묶었다. 마침내 유방은 진 땅에서 제후들을 회견하고 초나라 땅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고제는 돌아오다가 낙양에 이르러 한신을 사면하여 회음후에 봉하였고, 공신들에게 부절을 쪼개주며 봉지를 확정시켜 주었다. 당시 유방은 진평에게도 부절을 쪼개주고 대대로 그 효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를 호유후에 봉하였다. 그러나 진평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는 신의 공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유방이 말하기를, 내가 네 계책을 써서 싸워 이기고 적을 무찔렀는데 네 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 진평이 말하기를, 위무지가 아니었으면 신이 어찌 청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고제가 그대는 근본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에 다시 위무지에게 상을 내렸다. 그 이듬해 진평은 호군 중위의 신분으로 고제를 따라 반역자 한왕신, 여기서 한왕신은 그 한신인데, 이거는 전쟁기계의 한신이 아니고요, 옛날 그 전국시대 한나라의 왕족인 한신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요 고 한신은 이제 요 대땅에서 흉노하고 같이 한나라를 이제 공격했었죠. 요 얘기는 그 한신 요 얘기가 어디 나오더라? 판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열전 중에 어디 나오더라? 아무튼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자, 한왕신을 대땅에서 공격하였는데 창졸히 평성에 이르렀. 장졸이 못하네요. 장졸이 평성에 이르렀을 때, 평성은 아마 요 북쪽에 있는 어디에 있을 텐데 정확히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평성에 이르렀을 때 흉노에게 포위되어 7일 동안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 요게 이제 유방이 평성에 들어갔다가 흉노한테 포위돼서 좆될 뻔한 사건인데, 요게 백등산 포위전입니다. 흉노가 당시 전함보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확인된 사건이었고, 무제 때까지도 요 힘의 균형은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한신노관 열전이 나오나? 맞나? 여튼 계속 읽어보죠. 당시에 유방은 진평에 기이한 계책을 써서 선우의 연지에게 사신을 보내, 연지는 선우의 와이프, 사신을 보내 비로소 포위를 풀 수 있었다. 그런데 고제가 포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진평의 기이한 계책은 줄곧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한신노관 열전할 때 한신은 그거예요. 그 여기 말하는 한신이 맞아요. 그 우리가 아는 전쟁기계 한신 열전은 회음우 열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고제가 남쪽으로 고격을 지나다가
고격이라는 거는 지명인데 하북성 원현인가? 종현인가? 이거 어떻게 읽지? 원인가? 아무튼 하북성이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고격을 지나다가 그 성루에 올라 성 안의 집들이 매우 큰 것을 보고 고을이 참으로 장관이구나. 짐이 천하를 두루 다녔지만 이렇듯 장관인 곳은 오직 낙양과 이것뿐이도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어사에게 이곳 고격의 호구가 얼마인가 라고 물으니 어사가 대답하기를 호구라는 거는 집, 가구 수요. 가구 수. 여러분 수가 아니고 가구 수. 어사가 대답하기를 당초 진나라 때에는 3만여 호였는데 근래에 병란이 여러 채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숨어버려 지금은 5천호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유방은 어사에게 명하여 진평을 고격 후로 바꾸어 봉하여 한 현 전체를 시급으로 주고 앞서 봉했던 호유향은 취소하였다. 그 후에도 진평은 일제히 호군 중위의 묘슬로 황제를 따라 진희와 경포를 쳤는데 진희는 태원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경포는 여기 구강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모두 6번이나 기이한 계책을 내었으며 그때마다 봉업이 더해져서 모두 6차례나 증봉되었다. 그의 기이한 계책 가운데 어떤 것은 아주 비밀에 붙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들으시네. 아휴. 고제가 경포를 친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올 때 부상이 심하여 천천히 행군하여 장안에 이르렀는데 이에 연왕노관은 여기 연나라 지방의 노관이 반란을 일으켰다. 고제는 유방은 번쾌를 시켜 상국의 신분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게 하였다. 노관이 한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노관이 이제 개쪽당하고 흉노로 도망치고 노관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위만이 이끌던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그러니까 그때 기자조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정권을 뒤엎어버렸거든요. 바로 그때의 노관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 번쾌가 출발한 뒤 그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제가 놓아요 이르기를 번쾌가 짐이 병이 난 것을 보고 짐이 죽기를 고대했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평의 계책을 써서 강후 주발을 병상아래로 불러 조칙을 내려 반하기를 진평은 급히 역참의 수레로 주발을 태우고 와서 번쾌의 군대를 대신 통솔하게 하고 또 진평은 군중에 이르는 즉시 번쾌의 머리를 베어라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조칙을 받은 후 역참의 소리를 몰면서 군중에 이르기 전에 서로 상의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번쾌는 황제의 오랜 친구이면서 공로도 많고 또 여후의 동생 여수의 남편이니 황제와는 친척이고 또 지위도 높습니다. 황제께서 일시의 분노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를 묶어 황제께 보내어 황제에게 직접 그를 죽이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분영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단을 쌓아 황제가 내린 부절로 번쾌를 불렀다. 번쾌가 조칙을 받자 곧바로 두 손을 뒤로 묶어 죄수의 술에 실어 장안으로 보내고 강후 주발에게는 번쾌 대신 장군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에 참여한 연나라의 각현을 평전하게 하였다. 진평은 돌아오는 도중에 고제가 유망이 붕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가 참수하여 여태오가 노할까 두려워요. 서둘러 역참수레를 몰아 번쾌의 일행보다 한 발 앞서 달려갔다. 도중에 조정의 사실을 만나는데 그는 진평과 관영에게 형량에 주둔하라는 명령을 전하였다. 진평은 조칙을 받은 즉시 다시 수레를 몰아 황궁으로 와서 매우 애절하게 통곡하고 그 기회를 틈타 고제의 영구 앞에서 여우에게 지난 일을 아뢰었다. 번쾌에 관한 일을요. 여우가 진평을 가련히 여겨 그대는 수고했으니 나가 쉬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자 진평은 참소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 수귀의 벼슬을 단단히 청하였다. 수귀는 궁중에서 숙직하면서 경호를 담당하는 벼슬입니다.
이에 여우가 진평을 낭중령에 임명하고 이르기를 새 황제를 잘 보좌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여수의 참언은 비로소 별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번쾌는 장안에 이르러 사면받고 원래의 자귀와 봉업을 회복하였다. 한나라 해제 6년 상국 조참이 죽자 안국후 왕릉을 우승상으로 진평을 좌승상으로 삼았다. 왕릉은 옛 폐현 사람으로, 폐현은 여기에요. 처음에는 그 현의 호협이었다. 한나라 고제가 유망이 미천하였을 때 그를 형님처럼 섬겼다. 왕릉은 예의가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으며 직원을 좋아했다. 폐공 유방이 폐현에서 봉기하여 관중으로 들어가 함양에 도착했을 때 왕릉은 독자적으로 무리 수천 명을 모아 남양에 있으면서 폐공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요거는 진나라 지도를 볼까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함양으로 들어갔을 때 이 유방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하남성에서 남쪽으로 가서 남양지방에서 무관을 통해서 함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때 그 왕릉이라는 사람이 남양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왕 유방이 회군하여 항우를 공격할 때 왕릉은 비로소 군사를 한나라에 예속시켰다. 이때 항우는 왕릉의 어머니를 잡아다 군중에 두고 왕릉의 사자가 도착하자 왕릉의 어머니를 윗자리에 앉게 하여 왕릉을 귀순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왕릉의 어머니는 비밀리에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늙은이를 위해서 왕릉에게 한왕을 잘 섬기라고 전해주십시오. 한왕은 훌륭한 어른이다. 유방이 훌륭한 어른이니까 이 늙은이 때문에 도마음을 품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시오. 이 늙은 안악이 죽음으로써 당신을 전송하리이다 라고 하고는 드디어 칼을 뽑아 자살하였다. 이에 항우는 개빡쳐서 왕릉의 어머니를 삶아버렸다. 왕릉은 마침내 한왕을 그러니까 유방을 수행하여 천하를 평정하였다. 왕릉은 옹치와는 사이가 좋았으나 옹치가 한왕의 원수였고 게다가 왕릉도 본래 한왕을 따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봉을 받아 안국후가 되었던 것이다. 안국후가 우승상이 된 지 2년 만에 해제가 붕어했다. 여후가 여러 여씨들을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승상 왕릉에게 묻자 왕릉이 말하기를 안됩니다 라고 하니 다시 진평에 물었는데 진평은 됩니다 라고 하였다. 여우는 이에 노하여 곧 왕릉을 승진시키는 것처럼 하여 태부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태부는 지위는 높았지만 명예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거죠. 왕릉은 화가 나서 병이라 칭하여 사직하고 두문불출하여 끝내 조회하지 않다가 7년 만에 죽었다. 왕릉이 승상에서 면직된 후 여우는 곧 진평을 우승상으로 옮기고 벽양 후 심의기를 좌승상으로 임명하였다. 좌승상은 일을 처리할 장소가 없어 늘 공중에서 정사를 처리하였다. 심의기도 역시 폐현 사람이었다. 다시 한나라 지도를 볼까요? 한왕이 팽성에서 패하고 서쪽으로 달아날 때 주왕은 한왕의 아버지와 여우를 잡아다가 인질로 삼았는데 심의기는 가신으로서 여우를 받들어 모셨다. 그 후 심의기는 한왕을 따라 항우를 첩으로 쓰고 후로 봉해지고 여우에게 총애를 받았다. 그가 좌승상이 되어 궁중에 머무르자 모든 관리들은 다 그를 경유하여 정사를 결정하고 처리하였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여수는 늘 진평이 지난날 고제에게 번쾌를 체포하려는 계책을 내었던 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여우에게 참수하여 말하기를 진평은 승상이 되어 정사는 처리하지 않고 매일 좋은 술이나 마시며 부녀자를 희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진평은 그 소리를 듣고 날로 더욱 그 도가 심하게 행동하였다. 여우는 그 사실을 알고는 혼자서 은근히 기뻐했다. 어느 날 여우는 여수의 면전에서 진평에게 말하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와 부녀자의 말은 신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나는 다만 그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볼 따름이니 여수의 자문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여후가 여러 여씨들을 세워 왕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 진평은 일찍이 짐짓 동의하는 척하였다. 그러나 여후가 죽자 진평과 태위 주발은 함께 모의하여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죽이고 여러 여씨들을 죽이고 문제를 옹립하였는데 사실은 진평이 그 주모자였다.
심의기는 좌승상에서 면직되었다. 뭐가 끊겨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뭐가 끊겨?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즉위하여 태위주발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씨들을 죽였으므로 그 공로가 아주 많다고 여기자 진평은 우승상의 지위를 주발에게 양보하고 병을 핑계로 사퇴하려고 하였다. 사퇴하세요! 이에 문제는 자신이 막 즉위하였는데 진평이 병을 핑계 삼는 것을 귀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었다. 진평이 말하기를 고제 폐하 때 주발의 공로는 저만 못하였습니다마는 여씨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저의 공로가 또한 주발만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우승상의 자리를 주발에게 양보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문제는 강우 주발을 우승상이 임명하여 최고의 벼슬 자리에 앉히고 진평을 좌승상으로 옮겨 다음 자리에 앉혔다. 진평은 황금 1000근을 상으로 내리고 시급 3000호를 더 봉해주었다. 중국의 제도에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습니다. 흉노의 제도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죠. 우승상은 좌승상보다 높습니다. 근데 좌현왕은 우현왕보다 높죠. 달라요, 두 개가. 얼마 후 문제는 어느새 국가 대사에 더욱 밝아졌는데 한 번은 조회에서 우승상 주발에게 온 나라에 1년 동안 옥사를 판결하는 건수가 얼마인가 라고 물으니 주발이 사죄하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온 나라에 1년 동안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 주발은 또 모른다고 사죄하며 땀으로 등을 적시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을 수치스러워하였다. 이에 문제가 다시 좌승상 진평에게 물으니 진평이 말하기를 주관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주관하는 관리가 누굽니까 라고 하자 진평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옥사 판결에 대해 궁금하시면 정위에게 물으시고 재정에 대해 궁금하시면 치속 내사에게 물으소서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각기 주관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가 주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진평이 사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황공합니다. 폐하께서는 신의 노둔함을 알지 못하시고 재상에 봉직하게 하셨습니다. 무릇 재상이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며 음양을 다스려 사시를 순조롭게 하고 아래로는 만물이 제때 성장하도록 어루만져주며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와 제후들을 진압하고 어루만지며 안으로는 백성들을 친밀히 복종하게 하여 경대부로 하여금 그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는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우승상 주발은 크게 부끄러워하여 조정에서 나온 후 진평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평소에 나에게 대답하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진평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승상의 인물을 모릅니까? 만약 폐하께서 장안의 도적수를 부르셨다면 그대는 억지로 대답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했다. 이에 강우 주발은 자신의 능력이 진평에게 훨씬 못 미침을 알았다. 얼마 후 강우 주발은 병을 핑계삼아 자신의 재상 자리를 내놓기를 청하니 이로써 진평만이 유일한 승상이 되었다. 한나라 문제 2년 승상 진평이 죽자 시호를 헌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공후 진매가 후작을 세습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공후가 죽자 그의 아들 간후 진회가 후작을 세습하였다. 그로부터 23년 후 간후가 죽자 그의 아들 진하가 후작을 세습하였는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뒤 진하가 남의 아내를 강탈한 죄로 사형당하면서 후국은 폐지되었다. 무시무시하군요. 진평이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은밀한 계책을 많이 세웠는데 이는 도가에서 꺼려하는 바이다. 만약 내 후손이 후작에서 폐지되면 그것으로 끝이어서 끝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곧 은밀한 계책을 많이 쓴 화근 탓이다 라고 한 적이 있다. 훗날 그의 증손 진장이 위씨와의 친척관계에 힘입어 현귀해져서 진씨의 원래 봉호를 계속 이어가길 바랐지만 끝내 이룰 수가 없었다. 위씨와의 친척관계라는 거는 아마 그거겠네요. 그 위청 쪽 집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태성홍은 말하였다. 승상 진평이 젊었을 때 진평인데 왜 진상으로 돼있지? 못한가 보네요. 진평이 젊었을 때 본래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좋아했는데 황로학이죠.
그가 일찍이 도마 위에 제육을 나눌 때 그 포부는 이미 원대하였다. 그가 나중에 초나라와 위나라 사이에서 배회하며 분주하였으나 결국은 한나라 고제에게로 귀준하였다. 그는 늘 기이한 계책을 내어 복잡한 분교를 해결하였고 국가의 환란을 제거하였다. 여우 때에 이르러서는 국사의 병고가 많았으나 진평은 끝내 스스로 화를 면탈하였고 나라의 종묘사직을 안정시켜 영광스러운 명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어진 재상이라고 칭송되었으니 이 어찌 시작과 끝이 다 좋았다고 하지 않겠는가. 만약 지혜와 책략이 없었다면 그 누가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권 56 진승상세가 제26입니다. 그 다음은 권 57 강후주발세가입니다. 강후주발세가는 나중에 읽고 내일 읽고 총평하자면 처세를 굉장히 잘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도 잘 쓰고 나라를 위해서도 잘 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화도 피하고 천수도 누렸고 자손들도 대체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유독 좀 근데 그 진평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만 그 좀 괴이한 계책을 많이 냈다, 기이한 계책을 많이 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순발력이나 응용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았겠지 아마. 그거를 이렇게 장량 같은 사람들처럼 소아 같은 사람들처럼 이제 소아나 장량 같은 사람들처럼 뭐라 그럴까 FM대로 이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신이나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진평 같은 사람들처럼 FM이 아니고 이제 사도로서 그러니까 조금 어긋나 보이긴 하지만은 FM에 대한 응용으로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신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처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말았지만은 진평의 경우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 때까지 재상을 지내다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하 유방이 안 조졌습니다. 소하를 유방이 조졌었나? 소하 잘 살다 죽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고생시켰던 적은 있는데, 근데, 이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유방이 인간성이 별로인 거지, 뭐. 건달 새끼. 그래. 맞아요, 맞아요. 뭐, 건달 새끼가 그렇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젊은 시절에 놀고 먹다가 출세하는 놈들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한 2주 동안 감기도 감기고, 목감기였거든요. 그래서 목이 되게 안 좋았고, 최근에 계속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어요. 한 2주 동안 계속 어디 행사 가고 발표하고, 뭐 토론 진행하고 그런 일 때문에 방송을 못 했었거든요. 저도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저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또 방송을 하도록 합시다. 저도 일단 자야겠습니다. 라면 샀어요? 네네네. 아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냥 드세요. 뭐 어쩌겠어.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강우 주발세가고요. 사기세가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세가 다 읽으면은 본기 읽을 거고, 본기를 다 읽으면 아마 그 예문지를 좀 읽어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판다님 라면 맛있게 드시고, 남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